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번역 앱이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죠. 이번 시간은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 각각의 사용법을 비교해보고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파고 구글 번역기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파고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음성, 대화, 이미지 세 가지 메뉴가 주 메뉴가 되겠고요.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와 영어를 서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구글 번역기에 없는 메뉴가 하나 더 있죠. EDU라는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구글 번역기는 없죠. 이런 기능들은 파파고만의 기능이 되겠고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학습 카메라라고 있죠. 이 기능은 공부할 부분을 찍어 놓으셨다가 그 찍어 놓은 사진으로 공부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구글 번역기의 첫 화면이죠. 구글 번역기는 파파고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입력되는 창이 위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대화, 카메라, 그 다음에 음성으로 번역이 있죠. 자, 이렇게 구글 번역기는 파파고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파고부터 음성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을 하실 때 상단에 음성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건데요. 자, 한국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번역할 언어를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이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 없이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운받아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음성 버튼 누릅니다. 지금은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이 됐죠. Now I'm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Papago and Google Translators. 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 번역 결과를 자동으로 읽어주게 되죠. 자, 이 자동으로 읽어주는 것은 설정에서 그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신 다음 좌측에 있는 줄 세 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발음 듣기 설정 들어가시면 자동 재생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꺼주시게 되면 번역한 후에 자동으로 읽어주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읽어주기를 설정했을 때 몇 회를 반복해서 읽어줄지 설정할 수 있고요. 속도와 목소리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제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아래쪽은 번역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 번역한 언어를 아래쪽에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들을 수도 있죠. 한국어로 들을 수도 있고 영어로 들을 수도 있네요. 한국어를 누르면 지금은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자, 그 다음에 영어로 플레이를 해보면 Now I'm comparing the pros and cons.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메뉴에 보시면 복사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이 복사된 내용을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이 있죠. 지금 번역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앱 또는 이메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 별 표시가 보이죠? 자, 이 별 표시를 누르면 이 번역한 내용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좌측 상단 줄 세 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즐겨찾기라고 있죠? 이 즐겨찾기에 가시면 별 표시해 놓은 번역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구글 번역기의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죠. 자, 번역하는 언어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야죠. 자, 그러면 영어를 누르시고요. 출발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글 번역기에는 언어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언어를 감지하게 되죠. 자, 언어 감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영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선택합니다. 자, 이 구글 번역기도 해당 언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것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오프라인으로 번역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 감지를 두었을 때는 아래쪽에 음성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음성 입력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언어 감지는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을 할 때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말을 해서 그 말을 번역을 해줄 경우에는 언어 감지를 두시면 안 되고요. 언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버튼이 나오게 되겠죠? 자, 번역을 해볼까요? 지금은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을 한국어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스피커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의 그 다음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now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자, 지금 파파고 번역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구글 번역기가 영어를 읽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읽어주죠. 자, 번역 내용이 약간 다르죠. 파파고일 경우에는 Now I'm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파파고 and Google Translator라고 나오고 있고요. 구글 번역기의 경우에는 We are가 붙어 있죠. We are now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파파고 Translator and Google Translator. 자, 나머지는 비슷한데 We are가 붙어 있죠. 좀 더 영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글 번역기도 복사하는 버튼이 붙어 있죠.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 기능, 대화 기능을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외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보고 직원에게 주문을 하는 과정을 번역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번역기에서 메뉴판을 카메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번역기에 카메라 버튼이 있죠? 카메라 누릅니다. 자, 이게 메뉴판인데요. 요즘은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제일 난감한 부분이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막상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메뉴판을 보면 당황스럽죠. 이때 번역기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뉴판을 비추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카메라로 번역을 할 때는 출발 언어를 언어 감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도착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춰주면 알아서 번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추면서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볼 수도 있겠죠. 사진 찍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상태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원문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끄게 되면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텍스트를 보려면 탭하고 번역할 단어 탭하라고 그러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바베큐 믹스와 일반 플레이트 런치, 미니 플레이트 런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대화 버튼을 눌러서 직원과 대화를 할 텐데요. 이 경우는 언어 감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선택을 한 다음 영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한국어와 영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 버튼 누릅니다. 자, 제가 말을 할 때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편이 말을 할 때는 영어로 말을 하겠죠. 자, 제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켜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플레이트 런치는 많이 매운가요? 아이도 먹을 거라서요.
Is the regular plate lunch very spicy? Because the child will eat it too. 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그러면 직원이 대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는 English 눌러줍니다. It may be a bit spicy for children. You can adjust the spiciness level. Would you like me to make it not spicy? 매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맵지 않게 해줄래? 매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자, 매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죠? 자, 맵지 않게 해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물론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겠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자, 다시 한국어를 누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귤러 플레이트 런치만 맵지 않게 해주시고 미니 플레이트 런치와 BBQ 믹스도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Yes, please make sure the regular plate lunch is not spicy. I will also order the mini plate lunch and barbecue mix.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직원분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잉글리시 또 누릅니다. Would you like to order a drink too? 음료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자, 음료수도 주문하겠냐고 물어보네요. 네, 음료는 아이스티 주문하겠습니다. Yes, I will order iced tea. 자, 그러면 또 직원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잉글리시 누릅니다. Cooking time takes about 5 minutes. Please wait for a moment. I'll bring you drinks first. 조리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음료수 먼저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발이라는 이런 것들은 please wait인데 제발로 번역이 됐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와 대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영어로 된 메뉴를 번역하고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번역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파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고에는 대화와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죠. 자, 우선 이미지로 메뉴부터 찍어볼까요? 자, 메뉴판을 비췄는데요.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상단에 보시면 언어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거죠. 자, 여기를 눌러서 이 두 개를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가 좌측으로 가게 되고요. 번역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전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번역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게 되겠죠. 자, 파파고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번역이 될 때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실시간 번역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 번역을 선택을 해서 사진을 찍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게 되죠. 자, 전체 번역으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번역할 부분을 이렇게 비친 다음 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스캔이 되면서 번역이 돼서 나오죠. 파파고의 경우에는 실시간 번역보다는 이렇게 직접 찍어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깨끗하게 나와요. 아까 구글 번역에 비해서 실시간 번역 부분은 글씨들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죠. 파파고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치킨 카츠와 BBQ 치킨, BBQ 비프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대화 기능은 구글 번역에 비해서 파파고가 사용이 좀 더 편리하겠죠?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원하는 부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주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를 누르겠습니다. 치킨 카츠는 많이 매운가요? 아이도 먹을 거라서요. 자, 이 치킨 카츠 very spicy. I'm going to eat it too 라고 나오죠. 자, 이제 상대방에게 지금 번역된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되겠죠? 터치합니다. Is chicken katsu very spicy? I'm going to eat it too. 자, 이렇게 나왔죠. 자, 파파고는 영어를 읽을 때 좀 더 딱딱하게 읽어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딱딱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직원이 대답을 하겠죠. 영어 버튼을 누르고 직원 말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may be a bit spicy for children. You can adjust the spiciness level. Would you like me to make it not spicy? 자, 아이들이 먹기에는 매울 수도 있다고 하고
맵지 않게 해드릴까요? 라고 나오죠. 한국어의 경우에는 구글 번역에 비해서 매끄럽게 잘 번역을 해주죠. 그 다음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카츠는 맵지 않게 해주시고요. BBQ 치킨과 BBQ 비프도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동으로 읽어주기 기능을 껐었죠? 그래서 번역된 내용을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는 텍스트 부분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번역된 언어로 말을 해주게 됩니다. Don't make the chicken cuts spicy, and I'll order BBQ chicken and BBQ skin, too. 자,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보다는 말하는 게 좀 더 어색하죠? 아무래도 영어는 구글 번역이 좀 더 매끄럽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원이 또 물어봅니다. Would you like to order a drink too? 음료도 주문하겠냐고 물어보죠. 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음료는 아이스티로 주문하겠습니다. 자, 번역해서 말합니다. I'll have iced tea. 자, 그 다음 직원이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Cooking time takes about 5 minutes. Please wait for a moment. I'll bring you drinks first. 조리 시간은 5분 소요되고 잠시만 기다리면 음료 먼저 가져다 주겠다고 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구글 번역에 비해서 제발 이런 말은 없죠. 아무래도 한국어로 바꿔줄 때는 파파고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영어 부분은 또 구글 번역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파고와 구글 번역을 실제 활용 방법을 통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해주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파파고나 구글 각각의 장점이 있죠. 일상 대화에서는 약간 어색하더라도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이나 긴 문장을 만들 때는 전문적인 번역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겠죠. 챗 GPT라든지 또는 딥L 같은 그런 전문적인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일상에서 이용을 할 때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가 가장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찍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캡처하는 것은 두 가지죠. 화면을 사진 한 장으로 캡처하는 것과 화면의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두 가지의 캡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한 장의 사진으로 캡처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자, 캡처를 해볼까요? 자,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되고요. 아래에 캡처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캡처된 사진은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캡처했을 때 캡처한 화면을 조절하는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고요. 자, 아래에 있는 옵션 바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터치해서 열어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펜이 나오게 되죠. 자, 펜 선택을 하시면 펜 종류를 골라줄 수 있고 펜의 두께,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펜의 종류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펜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원하는 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펜촉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굵기를 조절을 하겠죠. 자, 그리고 컬러도 지정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노란색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창을 닫고요. 여기에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간단하게 캡처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여기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언두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금방 한 행동을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언두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전부터 하나씩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지를 필요 없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코너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유도 있겠죠. 자, 공유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겠죠.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곳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다 됐으면 이제 내려받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처음 캡처한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내가 거기에 뭔가 했을 때 그것은 또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카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카톡을 또 캡처를 해볼게요. 자, 캡처합니다. 자, 이번에는 샵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태그에서 기기 사진과 동영상의 액세스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캡처한 부분에 태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기존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로 여기에 태그를 써줄 수도 있겠죠. 자, 태그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태그를 추가한 사진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갤러리에 있는 돋보기 검색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첨부한 태그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톡 태그를 첨부했죠. 자, 카카오톡 태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 태그가 첨부된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캡처한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진도 태그를 첨부하면 나중에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캡처를 할 경우에는 어딘가에 필요해서 캡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자, 그럴 때 갤러리에 많은 사진들과 섞여 있으면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 태그를 포함을 시켜주시면 일일이 찾지 않고 한 번에 태그로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 될 경우에 은행 앱을 여신 다음 계좌번호를 외워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열린 앱 버튼 눌러서 계좌번호 확인하고 다시 은행 앱 들어와서 입력하고 다시 확인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몇 번씩 하시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지금 이 계좌번호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자르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계좌번호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좌번호만 구역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좌번호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계좌번호 저장돼 있겠죠? 자, 계좌번호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계좌번호 나오죠? 자, 이제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지금 갤러리에서 계좌 사진을 열었죠? 갤러리 배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팝업 화면으로 사용하려면 여기에 놓으라고 하죠. 자, 여기에 놓을게요. 그러면 팝업으로 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얹어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팝업 창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앱을 실행해도 항상 위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은행 앱을 열어서 송금을 할 때도 이 계좌번호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닫을 때는 상단바 터치하고 그대로 아래쪽에 삭제 위에 놓으시면 닫혀지겠죠. 자, 그리고 다시 갤러리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면 좋겠죠. 아까 처음에 캡처를 했을 때 태그를 미리 달았으면 좋은데 지금 자르기 위해서 태그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태그는 어떻게 달까요? 사진을 여신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 들어가세요. 여기서 태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태그 추가하시고요. 태그에 계좌번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좌번호 태그를 추가할게요. 플러스 누릅니다. 됐죠? 자,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고요. 계좌번호만 터치하면 계좌번호만 전부 모여서 보여주게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캡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이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캡처의 경우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화면 녹화라고 있죠. 이 화면 녹화를 선택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 미디어죠. 그 다음 내가 말하는 소리와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 모두 녹화할 때는 미디어 및 마이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누른 위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화면을 내가 어디를 터치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녹화 시작합니다. 그러면 3, 2, 1 카운팅이 되고 이제 우측 상단에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면 시간도 나오고 있죠. 자, 현재 6초, 7초, 8초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춤이 있고요. 아예 멈춤이 있죠. 잠시 멈춤은 녹화 중간에 잠시 끊는 기능이 되겠고요. 아예 멈춤은 아예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연필 모양이 있죠. 자, 이 연필을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에 그대로 뭔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도 있네요. 자, 컬러 선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그리는 모습도 동시에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뒤로 가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 표시가 나오게 되죠. 지금 내가 터치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터치가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연필을 선택하지 않아도 터치하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톡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톡을 실행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터치해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따라다니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홈 버튼 누르고 전부 녹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 빨간색 모양으로 바뀌고요. 아래쪽에 1분 31초라고 나오죠. 지금 1분 31초 동안 녹화되다가 잠시 멈춤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할 때는 빨간색 누르시면 다시 플레이가 되면서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다 녹화했어요. 이제 멈춤 버튼 누르면 아예 저장이 되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죠?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 되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화면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상대편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거나 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그려서 녹화해서 전송을 하시면 좀 더 소통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캡처나 녹화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한 기능이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